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봐줍니다. 자녀한테 가볍게 해서 물려주겠다. 그래서 자사주 취득을 하고 이거 자체가 갑자기 업무 무관 자산 가지급 갚고 증여 신고하고 다시 돈 가지급 발생시켜도 괜찮아요. 1, 2년 정도 공시를 주더라도.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업무 무관 자산 및 비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이혁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가업승계를 얘기하거나 이제 법인세 절세를 얘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업무 무관 자산, 네.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네.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요. 최근에 올해 이제 기재부에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나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혜택들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요즘 많이 검토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막상 실행하려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업무 무관 자산 비율 때문에 네. 생각보다 높은 세부담 음. 그 때문에 이제 실행을 막상 못하거나 맞아요. 예,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네. 많으셔요. 네. 제가 그러면 여기서 먼저 따져볼게. 업무 무관 자산을 얘기하기 전에 네. 이 업무 무관을 판단을 하는 이 법인의 업무는 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법령에 업무를 정한 다음에 네.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음. 각 사업유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 등본상 목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업무를 네. 이제 업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 법인 등기부상 목적 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인 네.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 우리가 보통 옛날에 법인을 설립하면 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몇 가지 말고도 네. 한 10개 내외로 좀 예. 많이 해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좀 많이 얘기해봤는데요. 대표적인 업무 무관 자산은 뭔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사업용 토지 및 건물. 두 번째는 이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여기에는 이제 임차권이나 지상권, 부동산 사용하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한테 대여한 대여금, 가지급금, 이제 또 사업 무관 자산이고요. 네. 그리고 회사가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과다 보유 현금도 사업 무관 자산,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네. 현재 지금 직전 5년간 평균 현금 보유량의 150%를 초과하는 것들은 뭐 굳이 회사가 이게 업무용으로 가질 필요가 없는 초과되는 유휴 자산이다라고 보고 네. 무관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는 요구불 예금,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다 포함을 해서 네.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상품, 주식, 채권, 금융상품 다 업무 무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러면 대표적인 업무 무관 자산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자산이고 또 업무와 관련 없이 쓰는 비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 생기는 비용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비용들은 전체 다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봐서 네. 여기에 대한 지급 이자에 대해서 송금, 불산이 각종 네. 병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또 그 외에 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뭐 지출 금액도 다, 네, 예, 당연히 다 포함될 거고요. 포괄해서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례를 한번 네. 들어가지고 네, 네. Q&A식으로 한번 물어볼 텐데요. 네. 제조업 법인이 네. 영업상 거래 접대 목적으로 보유한 골프 회원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골프 회원권도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실질은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거래처하고 골프를 칠 수 있고요. 네. 그거 뭐 영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한 개 정도는 좀 유연하게 봐주는 편이고요. 뭐 2개 이상 보유를 할 때는 네.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대표님 혼자 사용을 하셨다라면 조금 쉽지 않고요. 네. 그런 경우라면 이제 직원들도 좀 이용을 하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 이제 골프 인구도 좀 늘어나니까 네. 사내 골프 동호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직원 복지를 위해서 우리 회사가 이거 사용을 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뭐 좋은 증빙이 되니까 그렇게 활용을 좀 하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래처 접대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용했다든지 그런 게 네. 관련된 자료가 좀 있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거래처하고 골프를 하더라도 네. 대표님이 반드시 직접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된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 이사라든지 그 직원이 가서 대신 접대를 해도 괜찮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직원 보고 대신 가서 좀 쓰라고 네. 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서화 및 골동품. 네. 네, 이렇게 업체들이 가끔 보면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서 골동품을 통해 가지고 좀 네. 절세 비슷한 것도 지금 하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계시는데요. 네네. 뭐 당연히 이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고요. 네. 이제 단지 이게 비싸지 않은 고가의 그 서화나 골동품이 아닌데 회사의 미화나 뭐 환경을 위해서 뭐 복도나 누구나 다 같이 보고 관람할 수 있는 곳에 그렇게 그 비치해 두는 것들은 그거는 당연히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다 그 제외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다 비치해 놓고 볼 수 있게 이렇게 네. 상관이 네. 없다는 거네요. 우리 사무실에도 뭐 액자 그림 하나 걸어놓고 있고 그게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런 회사의 전체적인 우리 운영 목적에 맞게끔 네 공익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면 맞아요. 없지 않을까요? 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서 취득한 선박. 네. 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회사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일단은 만약에 회사가 대표님이 선박, 요트를 좋아해서 취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주 목적은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겠죠. 네네. 예, 정기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이용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네. 동호회도 하고 회식도 거기서 하고 네. 하게 되면 좋죠. 그런 회사 있으면 바로 그쪽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운항일지라든지 네. 사용자 기록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좀 문서화해서 하는 그렇죠. 필요가 사진도 있겠네요. 찍어놓고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예를 들어 치면 내가 리조트 사업을 해요. 네. 뭐 레저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트를 몇 개를 구입했는데 네,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네. 대를 내가 개인적으로만 그냥 써. 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만 쓸 구입하는 수 게 있겠죠. 아니라 예,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거를 어떻게 입증하기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사업 목적으로 취득을 했고 정상적인 목적대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사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증명을 하는 거가 우선일 것 같고요. 네. 중간중간 뭐 조금 개인이 쓰는 거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법인 활동과 법인의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네, 그렇죠. 이 회사가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 투자업이면 당연히 업무 자산이지만 그렇겠죠. 그와 관계없는 업종으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업무 무관 자산이죠. 그러면 자사주 같은 경우도 그런 건가요? 자산주도 그렇죠. 업무 무관 자산입니다. 뭔가 경영의 지배의 네. 목적이나 그런 걸 위해서 한 거니까. 네, 그럼요. 예, 그러면 보통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인건비 상승이나 거래처 요구로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가 투자를 해서 이제 공장이나 회사를 해외에 설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 주식은 당연히 업무 자산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외에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든 국외든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요. 네.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 목적으로 투자한 주식은 이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또 따져보고 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법인이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할 시에 당해 네. 토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이 되죠. 네. 근데 이제 회사가 공장을 짓기 위해 가지고 먼저 대지부터 확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적정 기간 내에 사업 목적대로 법인 건물을 건축하면 되고요. 네. 그 기간들을 초과하게 되게 되면 그 무관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나대지를 임대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던 토지는 네, 또 그거는 또 임대해도 임대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국내 경쟁력 없는 생산 설비를 해외 현지 법인에 임대할 경우. 네.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설비인데 네. 그 유유자산이거나 아니면 좀 낙후되어 있는 시계 설비들을 그렇죠. 해외에서는 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도 네, 그런 많이 경우 있죠.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네. 당연히 업무 무관자산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내국 법인이 자기 소유의 생산 설비를 해외 현지 법인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받는 경우에 당해 생산 설비는 업무 자산이다. 네. 업무 무관자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법인이 골프장 건설용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나 골프장 인허가를 받지 못해 해당 네. 토지를 매각해야 하는 경우. 예. 예, 이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차피 그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봐줍니다. 아, 5년간. 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5년 내에 네.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5년, 그 밖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간 업무 사용 여부에 대한 유예 기간이 법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5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네,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예, 예. 그 정도는 유예해 준다. 네, 그 정도는 유예해 주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러면 법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자 대물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네, 마찬가지죠. 이제 그 채권 회수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 네. 부동산이라도 저희 가지고 와야 되겠죠. 네네. 그런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네. 5년 이내에 네. 처분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보통 통상 2년 유예인데요. 채권 회수를 하거나 대물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5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리비를 법인이 납부하는 경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데요.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는 비용으로도 처리도 되고 네. 업무 관련 자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표님이나 대표님의 친족, 특수 관계자가 사용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업무 무관 자산으로 해당이 되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좀 복잡한 케이스가 많을 것 같고 네. 일일이 다 좀 법인별로 좀 그런 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네. 하나씩 다 봐야죠. 그러면 이런 법인이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 시에 받는 불이익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불이익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 가업 승계하기 위한 증여나 상속에서는요, 네.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회사 자산에서 업무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특례 적용받지 않고 일반 증여세, 상속세, 과세가 그렇죠.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차입 비용, 뭐 지급 보증료, 알선 수수료, 인지세, 서류 작성 비용, 담보 설정 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송금 처리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고요. 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 관리하게 되면서 생기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네. 유지비, 수선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시행령 53조에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송금 불산입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급이자는 송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 취득한 금액도 인정을 안 해주고 네. 거기를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각종 예. 비용들도 송금 산입을 안 해주고. 네,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러면 빨리 이런 자산들은 내가 계획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리하는 데도 좀 유의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업무 무관 자산을 이제 처분을 없애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매각할 수도 있고 처분하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부동산이 이게 현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금으로 바뀌게 되면 업무 무관 자산 요건 중 하나가 직전 5년 평균 현금 보유량 150%를 초과하게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또 업무 무관 자산이 만약에 되는 그게 거거든요. 150%를 초과하면 업무 무관 자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네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 그 부분도 직전 5년간의 우리 회사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현금 보유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정리가 되고 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반면에 최장 한 5년 정도까지 그렇죠. 중장기 계획을 따라서 처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최근에는 이제 자사주 취득한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경우도 또 업무 무관 자산이죠. 그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대표님께서 자녀한테 승계를 하려고 하니 네. 회사에 현금이나 자산이 많아서 회사가 너무 무거우니까 적절한 세금으로 내가 먼저 엑시트를 하고 자녀한테 가볍게 해서 물려주겠다. 그래서 자사주 취득을 하고 네. 하신 분이 있는데 맞아요. 이거 자체가 갑자기 업무 무관 자산이 그렇죠. 되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은 세금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거가 네. 특례 증여를 하기 위해서 업무 무관 자산을 들여다보고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업무 무관 자산은 증여 신고하는 그 시점에 없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지급이 많아서 업무 무관 자산이 높으면 어디에서 돈을 잠깐 빌려와서 가지급 갚고 증여 신고하고 다시 돈 가지급 발생시켜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대표님의 연령이 좀 높은 경우 아니면은 그 증여하시는 분이 조금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10년 이내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합산이 돼버리고 맞아요. 그때 업무 무관 자산을 또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업무 무관 자산을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로 가능한지 아니면은 꾸준하게 신명관은 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보셔야 된다. 뭐 사전에 검토나 중장기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겠네요. 네, 그럼요. 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들 많이 좀 터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유부동산 처분을 해서 현금 보유량이 많아져서 네. 사업무관자산, 업무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는 이제 대표님 퇴직 시기를 좀 앞당겨서 그걸 거액의 퇴직금으로 처분을 했었어요. 그럼 대표님이 2, 3년 정도 퇴직금을 좀 더 받아갈 수 있는 금액, 그것 때문에 내가 네. 아낄 수 있는 세금과 지금 이게 업무 무관 자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하고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대표님께서 퇴직금으로 그걸 좀 처리해서 증여세 부담을 좀 줄인 경우도 있고요. 임대를 많이 주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 네. 회사가 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일정 공간들을 임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임대를 받고 있는데 네.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1, 2년 정도 공시를 주더라도 내가 임대료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네. 업무 무관 자산을 좀 해소를 해서 어. 네, 전체적인 부분을 다 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아. 실제로 제가 공실로 만들었던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회사의 컨디션이 다 다르니까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업무 무관 자산 비율을 좀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많이 있더라. 네. 네. 이 업무 무관 자산을 정리하실 때는 제가 보니까 그냥 막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좀 검토도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닥쳐서 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효과도 또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미리 검토하고 사전에 잘 준비한다면 업무 무관 자산 비율들은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좀 큰 틀에서는 정말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관리가 필요하니까 네. 전문가분하고 잘 상의해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